안녕하세요 여러분, 옹성우입니다. 여러분들께 고민을 받아서 이렇게 해답보다는 저의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요즘같이 또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다 같이 좀 고민도 많으시고 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텐데 한번 찬찬히 여러분들의 고민을 살펴보면서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3입니다. 막상 수능이 끝나니 허무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어려워서 집에만 있는데 심심해서 미칠 것 같아요. 수능 끝나면 쉼만 쉬어도 재밌을 줄 알았는데 말이죠. 이 긴 겨울방학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알려주세요. 참 이게 지금 모두가 갖고 있는 고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조차도 집에 있으면 굉장히 심심하거든요. 근데 허무하게 보내는 시간보다 조금 알차게 보내려는 노력들이 그 시간을 좀 더 채워주는 것 같아요. 뭐 사실 놀아도 상관없고 게임을 해도 좋고 뭐 책을 읽어도 좋고 뭐 아니면 본인이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나 그런 것들을 좀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생각해보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본인 취향에 맞게 잘 찾아보시면 시간을 보내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고민의 해답보다도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가.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작게 활동 중인 싱어송라이터입니다. 현재 제 모든 걸 바쳐 음악 활동을 하는 중입니다만 비교적 늦은 나이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과 더불어 어릴 때 외국에 있어서 음악적 교류를 할 수 있는 친구들도 없고 모든 것이 낯설고 서툴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음악을 이제 차근차근 본인의 단계를 밟아가면서 나아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 주위에도. 근데 저도 친구들한테 이제 해주는 조언은 처음 시작한 단계에서는 무조건 즐겼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아요. 근데 늦게 시작한 만큼 좀 조급한 마음 때문에 얼른 달려가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볼 때마다 그냥 마냥 재밌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성장할 때가 있는데 그런 조급한 마음이 방해할 때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최대한 즐기시고 또 그런 음악적 교류 같은 것은 솔직히 용기인 것 같아요. 알아서 찾아오는 일은 웬만해서 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셔서 음악적 성향이 맞는 분들께 메일을 보낸다든지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 같고 최대한 즐겁게 재밌게 하시는 게 지금으로선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트레스 해소법 좀 알려주세요. 작은 거에도 스트레스를 잘 받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작은 거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을 보면 작은 거에도 예민하신 분들 같아요. 최근에 제가 경우의 수 배우 친구들과 고슴도치 같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처음에는 많이 예민하면은 좋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그들만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이 예민하고 늘 신경이 곤두세워져 있는 만큼 더 섬세하게 바라볼 수 있고 오히려 감성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이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너무 스트레스로만 받아들이기보다는 내가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많구나, 작은 자극에도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그런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옷도 지금 약간 소림사에서 약간 어릴 때부터 꿈꾸던 만화가가 되기 위해 얼마 전 퇴사했습니다. 제 결정에 후회는 없지만 앞으로 막막할 때마다 어떻게 버티면 좋을까요? 꿈으로 다가가는 동안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쉽지 않은 선택과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꿈으로 다가가는 동안 막막한 순간은 굉장히 다양하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 일에 대한 좀 회의감이라든지 아니면 미래에 대한 막연함, 그리고 또 과거의 나에 대한 그런 생각들, 여러 가지 것들이 뭔가 막힌 느낌이 들고 뭔가 더 나아가지 못하는 느낌이 들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현재의 나에 대해 집중하는 것. 아직 다가오지 않을 미래를 생각하거나 지나간 과거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스스로에게 집중을 하다 보면 조금은 그런 막연함이 풀리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꿈을 쫓아 현재 외국에서 유학 중인 학생입니다. 유학 중인 곳에 어느 집단에도 소속되지 못한 느낌이 들고 외롭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꿈에만 집중하고 외로워도 버텨야 할까요? 외로움이라는 거는 질병처럼 찾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뭔가 어떤 거를 버티지 못하면 이런 내 꿈과 열정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라면서 막 혼자 다그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자가 진단이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이 생활을 하시면서 나의 외로움과 지금 힘듦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본인이 힘들다고 자가 진단을 했을 때 저는 본인의 선택에서 돌아가는 게 때로는 잘하는 선택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상태를 가장 잘 빠르게 살펴보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40세 모태솔로입니다. 20대에는 유학 생활을 하느라 30대 때는 직장 생활을 하느라 바빴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낯가림이 심하다고 하는데 이 나이에 제대로 연애도 못 해본 게 창피해서 여자 앞에서만 서면 눈을 피하게 됩니다. 곧 소개팅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김땡땡 40세 남자 건축가 하시는 분께서 고민을 주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가 있거든요. 한 번도 연애를 해보지 못했던 사람한테는 첫 번째 연애의 설렘을 느낄 수 있는 특권이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설렘을 아직까지 간직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전혀 저는 창피하고 부끄럽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정말 진실된 사랑을 만났을 때 그 설렘을 온전히 줄 수 있는, 순수한 사랑을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 바쁘단 이유로 아들과 친하게 지내지 못한 아빠입니다. 이제라도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워낙 무뚝뚝했던 부자지간이라 카톡도 전화도 단답입니다. 아들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저에게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 또한 그러지 못하는 철부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글사글하게 이렇게 연락도 하지 못하고 좀 그런 편이라 질문이 굉장히 공감이 가고, 그런데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근데 지금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원래 같았으면 저는 가족 여행을 추천하고 싶었는데, 왜냐면은 저도 가족 여행을 살면서 많이 안 가봤거든요. 2-3번? 근데 그 한 번 갔던 가족 여행이 되게 큰 대화의 통로가 열렸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알게 되는 되게 소중한 시간이었거든요. 저는 근데 참 이 질문을 보면은 되게 멋있으신 것 같아요. 이 용기부터가 아들을 향한 진심이 느껴지고, 그 진심이 아드님께 꼭 전달이 되지 않을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제 모습을 보여주면 썸남이 떠나갈까봐 자꾸 사소한 거짓말을 하게 돼요. 의견이 다른데도 기분 나빠할까봐 말 못하고, 화장 안 한 모습도 보여주기 싫고요. 상대방이 너무 좋은데 언제까지 이렇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지 고민이네요. 과연 누구나가 다 타인에게 진정 솔직한지 생각을 해요. 나 또한 누군가에게 완전하게 솔직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저도 낯을 가리는 성격이기 때문에 어느 장소와 누구를 만났을 때 저도 솔직하지 못할 때가 있고, 근데 그 솔직하지 못함은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 자신을 조심스러워하고 감추고 그 상황에 맞게 자신의 마음을 열 때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게 그 사람의 진심이 확 보여질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본인이 보여주기 싫은 모습까지 막 다 보여줘야 하나? 내가 너무 거짓말을 하고 있나? 너무 숨기고 있나라는 걱정보다는 마음을 진정 열 수 있을 때 그 상대방에게 터놓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창 모임이 예전처럼 즐겁지가 않아서 쓸쓸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알던 20년 지기 친구들인데 대화 소재도 한정적이고 가치관도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들은 그대로인데 저만 변한 걸까요? 저는 이제
인천에서 생활을 하다가 서울에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교를 다니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기더라고요. 나중엔 번호도 모르게 되고 그런 순간이 오고 제가 데뷔를 했죠. 어느 순간 문득 내 중학교 시절에 대한 추억을 공유하고 싶은데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친구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었어요. 막 수소문해서 뭐 그 SNS를 통해서 연락을 보내고 나 성우야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딱 그 제 고민이 채워지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가치관과 뭔가 어떠한 생각과 뭐 성격이나 이런 대화 소재를 떠나서 나의 오랜 시절을 함께 했던 나의 추억을 함께 했던 친구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시간 자체가 저는 좀 소중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런 그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존재들인 것 같아요, 저는. 저도 조금 그런 고민이 있어요. 너무 이상적인 것에 매달리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현재 가장 집중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을 하는데 어려워요, 저도. 계속 하면서도 자꾸 뭔가 이상적인 것을 바라보게 되고 보여지는 것이나 아니면은 나도 뭔가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게 계속 욕심이 불타오르니까 그런 거에서 실망을 하게 되고 마음이 좀 뭔가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런 거를 잘 조절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GQ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받아서 해답이 아닌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주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제가 누군가의 고민을,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주기에 저도 아직 부족하고 저도 그런 고민을 갖고 있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주다 보면 막 어떠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이야기를 해줄 때 새롭게 알게 되는 것보다 사실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해답을. 그저 공유하고 누군가가 들어주길 바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소통과 공감과 공유는 너무나도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 치유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통로인 것 같고, 그리고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은 고민한다라는 건 정말 좋은 건강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늘 더 좋은 나 자신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이니까 그 고민에 대해서 늘 항상 좋은 해답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